자, 오늘은 교사 패널 특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 특별히 교사 패널 특집으로 저희가 블랙독이라는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를 가지고 그 내용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자기 경험도 얘기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선생님도 지금 현직 교사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여기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또 지금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일반 분들도 같이 저희가 모여서 교직에 좀 대해서 이 드라마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그 우리 원희 흑진주님의 초대로 다 이 자리가 마련된 거고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지금 학교에 있는데 지금 약간 그 분위기가 지금 교권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보통 같으면 이렇게 바로 응할 텐데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기보다는 그냥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참여를 결정을 했고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벌써 이제 교직에 25년 네, 있고요. 벌써 이제 지천명의 나이가 됐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를 때. 앞으로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블랙독 가지고 했는데 왜 블랙독인 줄 아세요? 제목이? 원래 기원은 블랙독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래서 강아지 입양할 때 검은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입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블랙독이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걸 알고 입고 오셨네요. 네. 그래. 일부러? 요즘 검은 옷을 많이 입으려고 그래요. 분위기상.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블랙독 1화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오늘 일부 제목을 그래서 어둠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끌고 가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블랙독 약간 전체적인 줄거리 소개를 우리 수진 쌤이 좀 준비를 하셨어요. 짧게 네. 이 블랙독은 2019년에 TVN에서 방영을 했던 드라마고요. 서현진 배우가 연기를 하셨던 주인공 고하늘이라는 그 교사가 이제 강남 8학군 대치동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1년짜리 기간제 교사로 부임을 하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짜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이 내용도 들어야 되는데 전형적인 이렇게 수업할 때 목소리인 거 네. 지금 딱 느꼈어요. 그렇지요. 오늘은 요겁니다. 맞죠? 네. 이 직업병 못 속여요 이래서. 이제 제가 딱 듣는데 난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말할까? 이게 수업폭이 학습 목표 설명하는 그렇죠. 공부할 문제. 네.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인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인수 쌤이 좀 준비한 먼저 주인공이 고하늘입니다. 고하늘. 서현진 배우가 연기를 했고 저 이번에 서현진 배우한테 이거 보고 더 반했잖아요.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또 오해영이면 오해영. 진짜. 저는 좀 다시 봤던. 맞아. 사랑의 온도. 저는 네네.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그 캐릭터 연기할 때 약간 그 고하늘 성격을 제일 잘 묘사한 게 머리를 되게 이렇게 맞아요. 할 때 디테일에 그것도 다 생각해서 연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네네 그쵸. 그러게요. 그 사람이 사람마다. 머리를 조심히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가면 2시간씩 걸려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정말 저도 예뻤어요. 너무 매력을 느꼈는데 이름이 고하늘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거기서 또 별명처럼 고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고3 입시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 못했어요. 네. 어쨌든 그 고하늘 선생님이 첫 장면이었죠. 1화 첫 장면에서 자신이 어떤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에게 정말 죽을 뻔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기억이 되게 크게 남아서 교사를 꿈꿨는데 어떤 사립학교에 1년제 기간제 교사로 들어갔고 근데 또 거기서 정말 오해를 받게 되죠. 낙하산으로 기간제
입학을 하게 됐다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미움도 받고 또 학생들에게 열정적인 모습도 보여주면서 사랑도 받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고하늘 선생님이셨고 고하늘 선생님이 그 진학 지도부 소속이셨잖아요. 이어서 박성순 라미란 배우가 연기했던 박성순 선생님이 거기 부장이었죠. 저는 라미란 선생님 보고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죠. 머릿속에 있었어요. 어, 어느 저도 학교에든 다 있는 듯한 캐릭터. 그래서 기 세고 조금 요즘 애들 표현을 하면 노빠꾸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있어. 교장 교감 선생님 할 것 없이 자기가 이걸 생각하면 밀어붙이고 근데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능력과 능력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그래서 고하늘 선생님을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인물로 멋있었죠.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준 배우가 연기한 도현우 선생님 잘 이런 멋있어. 네. 너무 잘생겼던데요. 너무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어. 아 맞다 과목을 말을 안 했구나. 네. 맞다 고한의 박성순 도현우 선생님 다 국어 국어 선생님이셨죠. 네. 그리고 도현우 선생님은 지금 현실로 치면 EBS 거기서 EBC라고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강사에서 인강 강사까지 진출을 한 소위 말하는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는 선생님이죠. 확실히 실력이 있어서 빠르게 정교사로 임용도 됐고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좀 당차게 나가도 누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그리고 고하늘 선생님에게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고 또 동시에 뒤에서 조력자 역할도 해주는 인물로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학지도부의 배명수 선생님은 저는 이 선생님이 조금 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됐어요. 뭐냐면 이입이 됐어요. 이입이 되는 게 마음이 여리잖아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또 막 욕도 먹고 장면이 나오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착하게 구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로 제가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네, 예. 이런 분도 학교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표현했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 관련해서 혹시 선생님을 섭외한 게 아니냐 막 이런 그 연기를 정도로.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워. 네, 진짜 강연할 극찬이다. 때 그쵸. 그런 얘기를 배우에 대한 극찬이다, 그런 그건. 얘기를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선생님이고 또 이제 마음 여려서 단호하진 못하지만 뭘 대충 하지도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좀 감초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명 소개했습니다. 우리 누야 인수 쌤이 목소리도 좋고 네. 소개도 요약도 잘하시고. 역사 강의를 들어요. 쌤의 역사 강의. 전 내일 또 듣습니다. 와.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음 수진 쌤이 준비한 인물은 네, 저는 이제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지혜원이라고 고하늘 선생님처럼 같이 이제 국어 기간제 교사인데 그 학교에 6년째 네, 기간제로 6년 차. 나와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요즘에는 6년 동안 한 학교에서 기간제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규 전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면 2년 뒤에 무조건 떠나야 된다고. 떠나고 아니면 네. 죽하거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냥 그 한 학교의 6년제 기간제이고 이제 그 고하늘 선생님이 부임을 하시던 해에 그런 소문이 돌아요. 국어과에 정교사 TO가 한 명이 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원 선생님은 당연히 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문에 뭐 교무부장 백으로 고하늘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하늘 선생님을 좀 되게 견제를 하다가 알고 보니 그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이 고하늘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백으로 행정실장님의 그 백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고하늘 선생님과에게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욕먹는 캐릭터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되게 호감형으로 바뀌었어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기간제 시험을 봐서 그 학교를 떠나게 되죠. 다른 정교사 시험. 네, 그래서 나중에 정교사. 만나. 네. 그렇죠. 그래서 합격이 된 거. 네. 네. 오케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분이 대치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이었고 교무부장으로 지아님의 나왔던 분이 그분의 은사님이어가지고 제자였고. 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영하 선생님은 인수쌤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고하늘 선생님을 첫 화에 구하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첫 화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임팩트가 근데 계속 보기 힘들어. 그만 볼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좋다. 그래서 너무 셌어요. 네. 1화부터. 네. 처음에는 이제 수학여행 버스 씬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두 분이 타 계셨고 그 선생님은 되게 학생들한테 되게 관심 없는 막 그런 담임이었는데 또 네, 별로 관심이 캐릭터로 없는.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마침 수학여행 버스가 전복
정복이 되면서 학생들이랑 막 교사들은 탈출을 하고 그때 이제 고하늘은 다리를 다친 걸로 나와서 버스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 빠져나왔죠. 못했죠. 근데 네. 유일하게 그 고하늘을 구하러 들어간 선생님이 김영하 선생님이었고 고하늘을 구출을 하고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뭐 순직 처리도 안 되고 그 보상이나 제대로 이런 된 것들이. 보상도 못 받는 거를 이제 고하늘이 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선생님의 꿈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선생님을 회상하는 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고하늘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백곰님이 준비한 네. 인물, 네. 저는 문소 선생님 먼저 설명드리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고하늘 선생님의 삼촌으로 교무부장으로 있는데 대체로 이제 말이 없어요. 연기할 때도 보면 대체로 입을 다 다문 장면밖에 보기가 볼 수밖에 없는데 되게 조용하지만 사실 사내 그런 어떤 정치는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교감줄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꽤나 정의로운 편인 것 같아요. 이래서 사내 정치를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휘둘러야지라고 생각하는 성향은 아닌 것 같고 그걸로 좀 정의롭게 일해야 될 선생님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백곰님은 교무부장이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거의 그 승진하기 전에 거의 전에 있던 교감 승진 전이고 거의 모든 걸 총괄하는 학교마다 있는 역할이에요. 네. 그럼 대체로 교무부장으로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승진을 하는 네, 편인가요? 거기로 올라간. 네. 그래서 이제 문소 교무부장님도 교감으로 결국 승진을 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송영태 선생님은 3학년 부장인데 이제 범죄도시에 네, 범죄도시에서 나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네. 자꾸 사투리 했던 게. 네, 맞아요. 근데 한번 해보실래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는 이 선생님도 어디서 막 본 것 같은 진짜 거예요. 학교감이 계실 것 같은 근데 그런 그분이 느낌. 원래 캐릭터는 여기 여성하더라고요. 실제. 맞아요. 실제 그 그죠? 인물은 맞죠? 굉장히 여성하고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맞아요. 막 여성스러운데 막 그런 역할을 하니까 맞아요. 와, 이 배우는 배우다. 진짜 우리 정말요. 캐스팅을 어떻게 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대단한 맞아요. 것 같아. 네. 그 박성순 선생님과의 완전 앙숙 관계. 그래서 뭐 회의할 때도 둘이 이렇게 치고받는 그 말로 이렇게 막 하는 3학년과 장면이 진로부가 막 붙죠. 네, 붙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고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고이고 고인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학교에 한 분쯤 계실 것 같은 이제 제가 학생이었을 때 생각으로 저 선생님 그냥 원래 저러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도 그냥 넘어가는 평가는 나쁘게 나오고 네, 네. 거기는 한국대가 서울대인가 뭔데 자기 아. 한국대 나왔다고 그러는데 진짜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아무것도 남의 평가 이렇게 신경 안 써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 잘난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남이 나를 평가하는 이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진짜 캐릭터를 잘 살렸다. 물론 이제 과한 면도 있고 좀 약간 드라마니까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곤 있지만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잘 살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네 계속. 네. 그리고 그 다음엔 김희분 선생님. 이분도 웃기죠. 정말 캐릭터가 있으신데 그 직장 내에 꼭 한 명 있다는 또라이. 있어요. 예. 있어요. 학교마다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죠. 못하는데 있어요. 네. 네, 이런 분들 정말 어딜 가나 한 분씩 꼭 계시는 그런 특이한 캐릭터인데 처음에 이제 고하늘 선생님의 교과 파트너로 같이 수업도 준비하고 시험 문제도 같이 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캐릭터가 너무 세서 계속 고하늘 선생님을 부르는 와봐. 그 약간 내 자리로 날로 이렇게 먹는. 하면, 네. 날로 먹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고하늘 선생님의 진명목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이것도 약간 반전이 있죠. 네, 그런 선생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여아 선생님은 진로부장이면서 이제 퇴임을 1년 앞둔 선생님인데 되게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극 내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계속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좀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백곰님도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럼요. 아무나 부대표로 뽑히는 게 아니네. 그럼요. 부대표셨어요. 제가 이제 알아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 대표하고 부대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게스트.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정리가 되는 듯하고 만약에 블랙독을 안 보셨던 분들도 이렇게 하면 궁금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얘기는 알겠지만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기 중간에 중간중간 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이나
아니면 인물이나 아주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흑진준님부터 한번 어땠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하 선생님이 1화에서 꼭 그냥 다치는 것까지만 하지 꼭 뭐 돌아가시게 저렇게 너무 앞에 빵 터뜨렸죠. 네. 보통 이제 미니 시리즈들이 1화에서 손님 끌기를 해야 돼가지고 1화를 좀 임팩트 있게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이건 너무 딱 그러니까 계속 볼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봤어요. 저는 너무 보는 게 힘들었고 감정이입을 많이 하셨네요. 전 늘 약간 그래요. 들어갈 스타일이에요. 나는 드라마 좀 보기 힘들어요. 심하긴 심했긴 했는데 이하가 궁금한데 이러면서 이하를 봤거든요. 근데 임팩트는 확실히 이하가 엄청 네, 강했다는 느낌. 굳이 꼭 저렇게 돌아가시게. 게다가 또 그 와이프분하고 이 서현진 배우 고하늘 선생님하고 계속 인연을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볼 때마다 너무 슬펐어요. 좀 힘들었고.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저랑도 인상적인 부분들이. 수진 쌤은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는지. 그 저는 처음에 입시 준비할 때 어려운 그 여학생 있었잖아요. 맞아. 네, 그 수시 준비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다른 정시로 지방의대 같은데 붙었던 걸로. 아니 연희대 갔어요. 근데 연희대 가로 열고 뭐 그렇게. 지방으로 네, 됐어요. 네. 그래도 원주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보셨다. 거기까지는 기억을 저 못하네. 의대 간 게 어디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이유가요. 저 되게 절박하게 그런 좀 장면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초등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좀 저한테 이입돼서 됐던 것 같아요. 네, 막 저 고등학교 때도 생각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장면이 네, 좀 학생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인수 쌤은 좀 어떤 부분? 전 두 장면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고하늘 선생님이 첫 출근했을 때 교무실에서 정신없이 막 메신저. 저는 너무 제가 제 이해되죠? 모습 이게 교사가 신규 발령을 받으면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아니 진짜 없어요. 그게 없고 진짜 막 멘탈 갑자기 쿨 메신저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주세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알려줘도 몰라요. 계속 보내달라는 거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파일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보내야 되니 그게 쌓여요. 저는 20몇 년 전에 기억이 딱 들면서 우와 이렇게 소리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쿨 메신저라고 쿨하지 그게 않네요, 학교에서 핫이야. 쓰는데 뭐 교과 진도 계획표, 평가 계획표 뭐 그리고 뭐뭐뭐 하라고 하고 그 EVPN 뭐, 아시죠? 나이스 뭐 예. 네, 인증서 그거 인증서 받았으니까 로그인하라 그러고 반별 시간표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처음 그 인증서 받고 로그인하고 나이스를 들어갔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로그인이 안 되니까 저 옆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교육청에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는데 뭐 무슨 중학교 인수인데요. 로그인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 퇴직 처리되셨는데요. 신규 발령받은 첫날에 퇴직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력이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더니 잠깐만요. 이 장학사님 바꿔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하고 장학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잠시만요. 이건 제 담당이 아니고 한 장학사님 3분이랑 통화를 하고 그날은 알게 된 결국 게 퇴직 처리다. 로그인도 못했던 아무튼 이제 이게 되게 전 현실적이라고 봤고 왜냐면 진짜, 신규 진짜로. 선생님한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고 매뉴얼이라도 있으면 미리 너무 잔인하다. 읽고 올 텐데. 뭐 종이는 줄 거예요. 이만큼 프린터는 주는데 뭔지도 몰라요. 아마 읽어도 그게 어쨌든 그거를 어쨌든 진짜 저도. 혼자서 맨땅에 헤딩으로 돌파해 그러니까 그렇고 입이 됐고 저도 그 학생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려운 학생이 윤진이? 저는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것도 제가 조금 생각이 났었는데 입시 설명회를 크게 개최를 하잖아요. 크게 네. 개최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강당에서 듣는데 그 학생 엄마만 바빠서 못 오고. 끝내 못 오고 그 학생은 결국은 끝내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교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죠. 근데 그게 교차가 되는 게 그 과정에서 하여간 아빠가 교수님인 그 남자는 아빠가 와가지고 질문도 해주고 아빠가 차 태워서 하교하는 길에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교차하는 그 장면에서 정말 비참해하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
이거는 제가 아직도 제가 학생이었을 때 또렷이 남는 기억인데 그거랑 조금 다른데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은 스승의 날 때 학부모들 선물 못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대놓고 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날에 애들끼리 우리 엄마는 선생님한테 이거 준대 이거 준대 그 막 그 얘기를 하는 진짜요? 얘기를 와.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그냥 당당하게 초등학교 때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자 선물 가져온 사람들 다 줄 서서 그러면 줄 서서 하나씩 책상에 올려놨었어요. 아무튼 저는 당연히 엄마도 나한테 뭔가 선물을 줄 줄 알고 그때 저희 부모님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엄마는 그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그날 아침에 엄마 나 선물 줘 했는데 미안해 엄마가 선물을 준비 못했네 하고 출근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미안 엄마 출근해야 돼 하고 급하게 저를 버려놓고 이제 가시는데 제가 출근하는 엄마 등 뒤에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다른 애들 부모님은 다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을 챙겨주는데 우리 엄마만 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챙겨주는 아직도 그게 너무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경쟁 시스템. 제 입장에서는 나는 학생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그 마음 한켠 있고 또 아직도 마음 한켠에는 그렇게 극성 학부모조차 되지 못해줬던 엄마에 대한 약간의 원망. 지금은 약 많이 해소가 됐지만 그때는 많이 남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애가 학교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머릿속에서 막 교차가 되면서 되게 많이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좀 상황은 달랐지만 네. 감정은 완전히 그쵸, 이해할 수 감정은 있는 똑같았다. 그 감정들은 좋습니다. 우리 백곰님은 좀 어떠신지? 저는 그 좀 다르게 송지선 선생님이라고 송지선. 기간제 선생님들 같이 이제 기간제로 아. 들어온 선생님들 중에 중간에 이제 나간 선생님이 네.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선생님이 정교사 되지 정교사님은 몰라요. 그냥 네, 다른 학교에서 그런 만나는데 느낌으로 음. 끝나긴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냥 기억나는 이유는 이제 고하늘 선생님이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모든 기간제 선생님들이 고하늘 선생님을 배척할 때 그 선생님을 이제 중간에 저는 몰랐다는 말 믿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고하늘 선생님한테 손을 내밀잖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사람을 좀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무리 내가 이렇게 고하늘 선생님이 뭐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라는 걸 믿어도 그렇게 모두가 배척하는 무리 안에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자체도 그 선생님 자체도 뭔가 고든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선생님이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장면 중에는 되게 소소한 장면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 되게 기억이 났는데 그 이제 고하늘 선생님이 뭐 0.5점 차로 떨어지고 이제 송여산의 국수 가게에 가서 이제 뭐 0.5점 차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속상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람들은 합격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송여사가 뭐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학생들이 알면 좋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난하는 말을 한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고하늘 선생님이 자기도 그거에 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자 쓰고 그냥 막 밖으로 나가 이제 송여사가 사고를 당하는 그 장면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고하늘 선생님의 그 모습이 약간 아이들한테는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분명 가르쳤을 텐데 고하늘 선생님은 근데 그게 또 본인의 상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너무 인간적인 선생님의 면모를 볼 수 있어서 뭔가 그런 어떤 내면의 싸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좀 네. 잡은 부분이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그래도 교사 특집이니까 그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좀 여쭤볼게요. 만약 내가 교사가 안 됐다면 뭘 하고 계셨을까? 네, 지금 이 두 분은 이제 좀 들어봐 주시고 아까도 약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짐 쌤부터 만약 교사가 안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기업 같은데 취업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좀 실적을 내거나 성과를 내는 그런 뭔가 파트에 들어가서 해봤을 것 같아요. 약간 성향이 그런 목표지향적인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잘 어울리죠. 우리 수진 딱 봐도 약간 커리어우먼 맞아요. 약간 느낌 좀 아, 당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분들은 허당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사람들이 되게 막 일 잘할 것 같다 해서 알고 보면 왜냐면 이런 분들이 또 학교에 있어요. 어떻게 되게 잘해 보이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되게 잘하고 아니 수진 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는데 좀 약간 이렇게 인간미가 있는 네. 분도 계시고 할 때 여러 가지 회사에 좀 취직할 것 같다. 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냥 보통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직장에 가고 했겠지만 저는
청소년 때 꿈이 있었어요. 가수가 꿈이었어요. 오, 너무 올해 생각지도 정말 못한. 네. 아, 진짜 가수가 꿈이었어요. 락커처럼 그런데 마이크 약간 이렇게 들고 약간 뭐 그때는 그냥 꿈 이거구만 진짜로 근데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는 없고 그냥 그때 막 가요제 나가라고 막 친구들이 그랬었거든요. 네. 강변가요제 이런데. 네, 그렇죠. 그런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아마 이런 쪽이 안 풀렸다면 그런데 도전은 하진 않았어요. 근데 공무원이 딱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접게 되지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그런 이게 이쪽으로 풀리지 않았다면 그런 쪽에 한두 번은 뭐 도전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냥 여기가 오기 잘한 거 같아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지 않을까. 우리 인수 쌤. 전 사실 좀 경쟁하는 시스템은 워낙 안 맞아서 근데 저는 좀 사람들 앞에 서는 걸 항상 좋아하거든요. 앞에 서서 말하고 MC 막 이런 예. 거. 오. 그런 쪽으로 갔긴 했을 것 어,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하든 뭘 하든 저의 모든 지향은 내가 아는 걸 사람들한테 말해야 돼요. 그 강의를 좋아하는 그게 거구나. 항상 제 목표예요. 예. 야. 강의를 천직이네요. 네. 천직이야. 잘 잡았네. 네.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정말 그 공부 자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아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아는 걸 말해주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잘한 것 같기도 딱이지, 하고 딱. 꼭 이 교직이 아니었어도 그 분야는 갔을 거고. 뭐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좀 쉽게 쉽게도 쉽겠지만 인수 쌤은 이렇게 조각난 지식들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저는 연결된 걸 조각을 내는데 반대구나. 이렇게 있는 퍼즐을 맞추면서 네. 역사니까 그거랑 연관된 사건들이나 저번에는 역사랑 드라마랑 엮어서 강의해 주셨거든요. 역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아 역사를 잘하려면요 짧게 너무 역사 공부를 잘하려면 타고나야 됩니다. 아니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인데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그 개념보다는 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것 같아요 역사는. 이야기 스토리를. 예. 딱딱딱 뭔가 논리적이어야 되는 사람은 역사랑 친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역사는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의 흐름이잖아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알겠어.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조금은 유리한. 뭘 따지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조금 역사가. 그럼 흑진주님은 조금 역사는 좀 안 되겠네요. 왜요? 논리적이시잖아요. 아 제가 놀리죠. 나는 이야기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역사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렇겠구나. 근데 제가 인수 쌤을 봤을 때는 호기심 때문에 역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궁금해해요. 맞아요. 저는 호기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얼굴도 호기심이 많이 있게 생겼어요.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저는 호기심이 있게 항상 생겼잖아. 그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도 네. 호기심이 좋다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이제 호사가라고 하잖아요. 남 일에 오지랖 넓게 그래서 애들 항상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걔네 헤어졌냐? 이런 거 물어보고 오케이, 계속 오케이. 요즘 붙어있는데 어떻게 됐대? 예 이런 관심에서 시작하는 게 이제 문명의 역사까지 갈 수 그러니까 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일단은 그리고 이 자기가 주변에도. 모르는 거를 일단 궁금해지면 못 참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일반 패널 분들도 얘기할 수 있는 교사 생활하면서 또는 내가 학생 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제자나 동료나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이나 뭐 친구도 가능하고요. 떠오르는 누가 인물들이 있으면 뭘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백호님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똑같거든요. 같은 분이세요? 네, 같은 분이 이제 2년을 담임을 하셨는데 1학년 때 친구들의 반 이상이 2, 3학년을 같은 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친구들이랑도 추억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그 당시에 뭐 욕도 많이 하시고 그 막 체벌도 많이 하시던 그런 시대여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고 맞기도 많이 맞았던 거 우리 같고. 여자 친구들도 많이 맞았어요. 만나요? 저도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엄청 여고인데도? 그렇죠. 여고인데도. 엎드려 뻗쳐하고 이제 엉덩이 맞고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네, 그런 것도 많지만 되게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이 많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선생님을 친구들이랑 같이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3 때 선생님이었으니까 진로를 막 이제 상담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다 그 선생님이 막 추천해주고 야 너 이거 안 돼. 너 이걸로 밥 못 먹, 밥 해 먹고 살기 힘들어. 막 이러면서 야 딴 데 가. 막 이러면서 추천해줬던 걸로 애들이 다 밥벌이를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그 성향을 또 다 알고 애들이 그걸 10년 이상 하면서 이제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캐릭터가 너무 특이하신 게 보통 저희가 선물을 이제 오랜만에 뵙고 너무 감사한 선생님이고 하니까 마음과 이제 돈을 좀 써서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보통은 아 뭘 이런 거 사 뭐 이렇게 하실 법 하잖아요. 근데 야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신 네,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게 더 더 기쁜, 좋죠. 네, 네. 더 기쁘고 아 너무 뿌듯하고 아 너무 즐거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네, 너무 캐릭터 있으시고 추억도 많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딱 기억에 남는. 네네. 2년이나 또 같이 또 맞아요. 하셨고. 네. 또 그 중간 2학년 때도 과목을 하셨었기 때문에 거의 뭐. 네, 3년 내내 같이 어. 만났던 선생님이라 완전 은사님이시네요. 그렇죠. 완전 은사님이시죠. 근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좀 기억이 많이 남기도 하고 의외로 또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맞아요. 선생님도 있어요. 저도 제가 25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첫 해 맡았던 애들을 만나요. 지금 수진 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애기 엄마, 30대겠네요. 애기 엄마들 한 35, 5살, 5세 이렇게 되는데 만나면 제가 했던 얘기를 막 다 따라하고 막 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학년 담임하셨어요? 처음에 6학년이죠. 초반에 처음 6학년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첫 제자면서 제 첫 제자면서 6학년 했는데 너무 신기하죠. 저는 기억이 없는 얘기를 그 친구들은 막 다 기억하고 얘기하는데 있으니까요. 어느 경우에 제가 궁지에 몰릴 때도 있고 저는 기억 못 하는데 지들이 이제 받았던 애들인데 되게 새롭고 했던 기억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기억이 남기는 한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우리 인수 쌤은 교사 이제 3년 차 되시죠. 네. 아마 제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 학생 때도 있을 네. 텐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이제 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동료보다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생. 지금 그분은 정말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시간에 자습을 시켜놓고 교실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셨어요. 여기 또 반전인데요. 예전에 그랬어요. 네. 교실에 재토리가 있었죠. 아니 이제 저 6학년 때는 이제 그런 게 좀 안 된다는 분위기였는데 또 불구하고. 그분은 워낙 옛날 분이시라 대단하시네. 어차피 뭐 은퇴를 몇 년 안 남기신 입장에서 피셨고 체벌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불러가지고 이건 나쁜 기억인데요. 아니 뺨을 막 때리고 저도 뺨 엄청 맞았어요. 근데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거칠었는데 저한테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 또 네, 반전이시네.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저희 반에서 영재 학교를 갈 정도로 되게 똑똑했던 애가 하나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지금 너네는 얘가 똑똑해서 성공할 것 같잖아. 사실은 만약에 무인도에 던져놓는다고 치면은 제가 아니라 인수 같은 애가 살아남을 거야. 그런 말을 하신 게 그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기억이 남아서 요즘 제가 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었고 학생을 말하자면은 많은 학생들이 짧았지만 오히려 제 생각엔 앞으로 제 교직을 쭉 이어간다면 전체 기간 중에 이 제일 앞에 3년의 제자들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근데 그 중에도 한 명 기억이 남는데 조금 학교 다니기 어려워하는 친구였거든요. 안 좋은 기억도 있었고 ADHD 그런 게 중학교 때까지 있어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애가 있었는데 공부도 당연히 못했죠. 근데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커서 힘들 거란 걸. 그 애가 졸업하는 날 졸업식 다 끝나고 애들 다 교실 나가는 길에 저한테 오더니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래서 아직 너무 기억이 나요.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졸업하고 한 1년 후인가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걔한테 따로 잘 사냐고. 근데 또 특성화고를 갔는데 자기 적성에 너무 맞는 데 갔고 괴롭히는 친구들도 없다 그래서 좀 그때 마음이 좀 놓였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3년 차면 이제 약간 새내기 선생님인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계속 좀 쌓일 겁니다. 쌓이고 진짜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사소한 가지고 되게 흐뭇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자기 스스로 잘한 애들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잘하는 애들 있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내가 없어도 잘하는 애들. 그렇다고 그런 애들이 믿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잘하는구나 격려를 해주는데 좀 어렵거나 또 이렇게 관계나 아니면 공부에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이렇게 시간 지나 보면 탁탁 기억에 남는 아이고 또 그런 아이들이 찾아요.
참 신기하죠. 그때 제가 쟤는 정말 뭔가 되래야 한 애들은 잘 되는데도 찾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잘해서 한 거고,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거나 격려를 받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게 기억에 탁 꽂히는 느낌.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받고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약간 염색체 이상으로, 우리 학급 보면 이제 도움반 친구들이 옛날 특수반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움반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근데 등치는 좀 크고 의사소통은 많이 안 되고 그냥 저를 알아보는 정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실에 가면 제가 이제 뭐 힘들거나 좀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딱 들어가면 그 친구 얼굴만 보면 기분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였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혼자 이렇게 앉아서 배변을 못 넣어요. 근데 산에 갔는데, 산에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는 이제 급하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없는 데서 이렇게 뒤에서 잡았어요. 걔는 이제 이게 용변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뒤처리까지 이제 제가 했죠. 그러면서 그게 좀 약간 더럽거나 싫거나 이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젊었거든요. 제가 그때 30살 정도 됐나? 예, 발령받고 한 5년도 안 될 때였는데. 근데 그냥 그게 그 친구가 저에게 에너지였고, 그냥 있으면 좋은 친구였고. 근데 그 친구를 아직도 보고 있어요. 어머나. 어머니랑 같이. 그래도 며칠 전에 또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이고. 그 친구 나이가 31살 정도 됐어요. 31살 정도 됐어요. 도로 선생님의 그 나이가 됐네요. 예, 예, 예. 그러네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오면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하죠. 너무 반가워하고 김충선 선생님 하는데 많이 이렇게 대화는 주고받지는 못해요.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 친구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너무 기억이 남아요, 그 친구. 제가 초등학교 때 2년을 한 것 같아요. 연속은 아니고 4학년, 6학년인가 3학년, 5학년 할 때 2년 했는데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그리고 의외로 제가 이 친구에게 에너지를 받았던 여러 제자들이 많이 지금까지 있지만 저는 가장 그런 친구,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예요. 우리 수진 쌤은 이제 8년 차신데 네. 이제 약간 이제 경력자로 들어가는 물에 들어왔는데. 근데 저도 그 네. 기억에 많이 남는 학생들 하면 확실히 처음 졸업시킨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거든요. 이래. 1년차 때는 아니었고 이제 처음 6학년 맡았을 때 그 친구들이 그냥 그런 게 기억에 남아요. 그 졸업식 때 그 이제 되게 울먹울먹하던 남자아이의 모습 뭐 이런 게 기억에 남고, 그 친구들이 되게 정이 많았던 친구들이라서 되게 재미나게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도 계속 연락 오고 저 결혼할 때도 와줬어요. 친구들이. 네. 그런 애들이 있죠.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해가 있고 궁합이라고 잘 맞고 맞는 제가 되게 궁합이 재밌게 있어요. 다녔어요. 그렇지. 너무 애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네, 애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해가 있고 아닌 그 해가 애가 있죠. 가끔 와요. 그리고 나머지 좀 힘들죠. 네. 이게 좀 함정이긴 한데 가끔 옵니다. 근데 그 해는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하면 애는 딱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럴 때가 되는 있어요. 거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학생은 4학년 가르칠 때였는데 되게 학교에 보면 되게 귀염 뽀짝한 여자애들 있잖아요.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되게 막 발랄하고 근데 되게 막 공부도 잘하고 귀염귀염한 여자애였는데 그날 하루 걔 약간 일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학원도 많이 끝나고 많이 가야 되고 그날따라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계속 밀려가지고 걔가 뭐 못해서 결국 마지막에 남아서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완전 이렇게 울상을 하고 그래서 힘들었겠네. 뭐 누구야 오늘 되게 하루 힘들지? 그랬더니 선생님 저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고 안아줬는데 그 친구랑 그렇게 안았던 그 기억이 기억들, 많이 짧은 기억들. 나더라고요. 이런 게 교사들의 좀 어떨 때 보면 보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그냥 순간순간 상황에 있는 네. 이런 기억들이 이제 조각처럼 좀 있죠. 네. 좀 피곤하시죠? 우리 훅진주님이 텐션이 좋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약간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죠? 이거까지 마무리, 하면 예, 마무리. 마무리입니다. 예. 저는 진짜 생각나는 선생님도 많고 사실 지금까지 연락하는 선생님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고3 때 역사 선생님 수업 마치는데 너네가 가능하면 계약 결혼을 해라 그러시는 계약 거예요. 결혼? 네. 왜냐면 결혼에 선생님이 이제 실패하게 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뭐 그 선생님의 철학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갑자기 그 시절에 30년 전에 좀 그러기도 했고
그 마지막에 에덴의 동쪽은 저물어 가는구나.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 갑자기. 수업 마지막 네. 시간에. 슬퍼 말아라 마음과 마음 속에 행복의 노래를 부를 날 있으리라. 웬 트위스트를. 마지막 후렴이 그런 거든요. 그 노래를 그 말을 하고 싶으셔서 노래로 대신 전달. 부르신 거예요. 저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노래 가사 애들이- 꿈을 교실에서 이루시면 되겠네. 근데 초등학생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야? 에이 막 이러고 저게 뭐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내면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한 3분 정도 이렇게 연락하는 선생님들 하고 또 어떤 국어 선생님 이렇게 책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은 음. 그게 30몇 년 전 이런데 그 마음이 이제 한결같으시구나. 그러고 어떤 선생님이 그 카톡에 이렇게 나의 낡아가는 정신에 너의 이 책이 나를 다시 깨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야, 그렇게 엄청난 걱정을 극찬을 받으셨네요. 하시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진짜 한번 선생님은 정말 계속 선생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들은 자기가 교사하면서 느꼈던 것들 좀 얘기했고 우리 두 분은 이제 학창 시절 때 얘기를 했는데 일단 1부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약간 좀 쉬어서 기운을 올린 다음에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